13개월이 지나면서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조금 지나면 말도 늘고 행동도 많아지죠. 그런데 이때 부모님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우리 아이는 왜 또래랑 안 어울리지? 왜 혼자만 놀려고 하지? 조금만 안 되면 왜 이렇게 떼를 쓰지? 놀이터에 가면 또래 아이들 옆에서 서 있긴 한데 같이 놀진 않고 집에서는 인형을 안고 혼자 중얼중얼 놀고 칭찬을 해주면 좋아하다가 다른 아이를 칭찬하면 갑자기 울거나 화를 내기도 해요. 이럴 때 부모는 고민합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걸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건 이 모습들이 훈육이 부족해서도 아이 기질이 문제여서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13개월에서부터 24개월까지 아이에게는 지금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아주 전형적인 발달 과정이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 지금 이 시기에 어디까지가 정상 발달인지, 두 번째, 혼자 놀이가 사회성의 출발점인 이유, 세 번째, 떼쓰기와 질투를 어떻게 받아줘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가 지금 해주면 가장 도움되는 반응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지금 아이 앞에서 조금은 덜 불안해지고 무엇을 해줘야 할지 기준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발달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가 세상을 가장 먼저 배우는 방법인 신체 발달입니다.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아이 발달 중에서도 신체 변화가 가장 눈에 띄는 시기입니다. 지지 없이 혼자 걷기 시작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두 발을 짜리로 놓고 공을 던지며 차고 미끄럼틀을 오르고 내립니다. 이때 부모가 가장 많이 고민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걸까? 다른 아이들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걸까? 넘어지게 그냥 두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더 도와줘야 하는지 매 순간 헷갈려요. 하지만 이 시기의 신체 발달의 핵심은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해보느냐입니다. 넘어지고 피틀거리고 블록을 쌓다 무너뜨리고 공을 엉뚱한 방향으로 던지는 모든 과정이 아이에게는 균형, 공간, 자기 몸을 인식하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신체 발달의 핵심은 넘어질까봐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괜찮은 환경에서 마음껏 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세 아이들을 5년 전도 맡아왔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기억나는데요. 학기 초에 19개월 남자아이였는데 정말 자주 넘어졌죠. 부모님도 너무 걱정이 되셔서 학기 초부터 머리쿵 헬멧을 쓰고 생활했어요. 어머니께 여쭤보니 집에서는 폭신한 매트가 깔려있고 바깥 놀이를 많이 가지 못해서 몸을 써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는 성향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넘어질 때마다 너무 속상해하는 아이였죠. 그래서 저희는 넘어지면 어쩌지? 라는 걱정보다는 아이의 성장을 먼저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오르막을 오를 때 엉덩이를 살짝 받쳐주고 계단을 오를 때 손을 잡아주고 위험한 순간엔 곁에서 바로 반응해주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조금씩 열어주었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아이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넘어지는 횟수도 줄고 표정은 한껏 밝아졌죠. 결국 헬멧도 벗게 되었어요. 나중에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까지 바깥놀이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이제는 안 넘어지고 스스로 해보려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때 다시 느꼈어요. 안전한 환경과 긍정적인 지지가 있다면 아이에게는 도전할 용기를, 엄마에게는 지켜볼 여유를 만들어준다는 걸요. 이렇게 몸을 쓰며 세상을 경험하다 보면 아이는 점점 보고 느끼고 이해하는 힘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 위에는 언어 발달이 점점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언어 발달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부터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먼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수용 언어, 즉 말을 이해하는 힘입니다. 13개월부터 24개월 아이들은 이미 250개에서 300개의 단어를 이해하고 엄마, 아빠와 같은 가족의 호칭을 알아듣고 이게 뭐야, 누구야 같은 질문도 이해합니다. 여러 물건 중에서 익숙한 사물을 모르고 눈, 코, 손 같은 신체 부위를 알고 있죠.
사과 가져와서 엄마한테 줘. 장난감 주워서 상자에 넣어보자. 같은 말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해요. 말을 아직 많이 하진 않아도 부모의 말을 이해하고 반응하고 있다면 언어 발달은 이미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표현 언어가 따라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손짓과 말로 의사 표현을 하며 두 단어를 연결해 간단한 문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뭐야? 같은 질문을 하고 말끝을 올려 물어보며 대화의 형식을 배워가는 시기이죠. 아직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땡땡아, 신발 어디 있지? 하면 자신의 신발을 찾는 등 이렇게 부모의 말을 알아듣고 실제로 행동을 옮긴다면 지금 이 시기에 기대하는 언어 이해력이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이 조금 느려 보여도 말을 이해하고 반응하고 있다면 지금 단계에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보면 학기 초에는 15개월부터 27개월까지 연령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아이들이 한 반에서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죠. 처음엔 확실히 보여요. 말로 표현하는 아이, 손짓, 몸짓으로 표현하는 아이. 그런데 신기하게도 1년쯤 지나면 아이들이 소통을 잘하면서 서로 잘 지내는 모습이 보이죠. 그만큼 대부분의 아이들은 큰 문제 없이 자기 속도대로 발달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제가 만났던 한 엄마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이 연령이 24개월이 지났는데 말은 거의 트이지 않아서 걱정이 너무 크셨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엄마가 하는 말은 다 알아듣고 부탁을 하면 행동으로 정확하게 잘하고 있었어요. 말로 표현이 없었던 것 뿐이죠. 엄마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실지 너무 잘 느껴졌어요. 그래서 조금만 천천히 한 단계씩 해봐요, 어머니 하고 말씀드렸죠. 처음엔 두 손을 모아주세요. 표현하기. 손짓, 몸짓으로 웃어 표현하기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몸짓이든 말이든 무언가 표현했을 때, 오, 말로 표현했네. 지금 말로 알려줬구나. 이렇게 아이의 시도를 바로 알아주고 칭찬과 격려를 충분히 해주었어요. 24개월 아이다 보니 손짓과 한 단어 표현은 금방 나왔어요. 아이가 과자를 가리키며 말할 때에는 과자 줄까? 과자 먹고 싶어. 이렇게 두 단어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요. 아이가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그걸 두 단어로 확장해주면서 언어가 조금씩 자리 잡도록 도와주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여 36개월이 된 지금은 나는 그림 안 그리고 싶어. 나는 책 읽을 거야. 하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또렷하게 표현할 만큼 언어가 정말 많이 자랐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아이에게 불안을 주는 것보다 내가 표현하면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경험이 훨씬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몸짓이든 손짓이든 말이든 내가 뭔가를 표현했을 때 어른이 반응해주고 알아주고 격려해주면 아이는 아, 말해도 되는구나. 말하는 거 정말 재밌다. 하고 더 말하고 싶어져요. 아이 말이 늦으면 불안해지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 말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이어지고 몸짓과 손짓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한 단어, 두 단어로 조금씩 넓혀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아이들 믿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봐도 괜찮아요. 아이의 언어는 지금도 자기 속도로 분명히 잘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간단한 의사표현이 가능해지면 아이의 관심은 점점 사물에서 사람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또래랑 같이 있어도 혼자만 놀아요. 하지만 이 시기에 아이들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발달 특징을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13개월부터 24개월 아이는 혼자 하고 싶은 마음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래와 함께 있어도 아직은 혼자 놀이를 더 선호하는 모습이 흔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상징 놀이를 하고 인형이나 장난감을 사용해 상징 놀이를 확장합니다. 또 부모의 행동을 흉내내고 동물 소리나 동물의 행동을 모방하기도 하죠. 노래를 들으며 몸을 흔들며 반응하기도 합니다. 19개월에서 24개월이 되면 칭찬을 들으면 뿌듯해하고 때로는 질투 같은 감정도 나타납니다. 이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울고 떼쓰는 순간 부모 마음에 지금 혼을 내야 하나? 아니면 혹시 달래주면 버릇이 될까? 이런 고민이 동시에 들죠. 하지만 이 시기에 울음을 빨리 멈추게 하려면
서두르기보다는 우리 애기 속상했구나. 그래서 많이 화가 났어. 하고 아이 마음을 먼저 이해받게 해주는 경험이 감정 발달에 더 도움이 됩니다. 속상했어. 화가 많이 났어. 힘들었지. 기분이 좋구나. 이런 말들이 아이에게 하는 것이 말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한 번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사실 저도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이런 말들이 아이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될 때도 있었죠. 만 1세였던 아이들도 만 2세 반이 되면 조금씩 달라져요. 예전엔 친구와 다투면 울음부터 터지던 아이가 어느 순간 교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속상했어요. 아직 말이 서툴러도 자기 마음을 말로 꺼내는 그 순간 아이의 표정은 조금씩 차분해지는 게 보여요. 이건 말을 잘하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을 말로 표현하며 스스로 진정하는 힘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예요. 집에서도 비슷한 순간이 있어요. 울던 아이가 싫어, 속상해, 화났어 하고 한마디 하고 나면 조금은 덜 울고 조금 더 빨리 가라앉는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감정을 빨리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옆에서 받아주는 것이겠죠? 물론 엄마는 할 일이 너무 많고 아이 마음까지 다 알아주는 게 버겁게 느껴질 때도 많죠. 그게 너무 당연해요. 그래도 한 번, 두 번, 아이 마음을 이렇게 먼저 말로 건네다 보면 엄마도 아, 내가 아이 마음을 알아줬구나 하는 작은 뿌듯함을 느끼게 되고 아이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엄마가 있어. 정말 든든해. 라는 경험 속에서 엄마와의 관계가 조금씩 더 단단해지는 걸 분명 느끼게 될 거예요. 완벽하게 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처럼 시도하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아이에게는 충분한 위로니까요. 13개월에서 24개월은 아이도 부모도 모두 처음 겪는 변화의 시기입니다. 걷기 시작하고 말을 이해하고 혼자 놀고 감정이 터지는 모든 순간 부모 눈에는 불안해 보이지만 아이 안에서는 발달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도와주려 하지 않아도 괜찮고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해볼 수 있게 말이 서툴러도 이해받을 수 있게 감정이 흔들려도 받아줄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의 발달을 걱정하기보다 넘어질 때 말을 걸어주고 울 때 반응해주는 그 시간 속에서 아이는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아이를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져보기보단 아이의 마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본 오늘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하루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체 놀이터의 주일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